안녕하세요. 엠솔수학입니다. 올해 올해 대학교 신입생 선배님들과 어떤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2026학년도 수의과 대학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 최서연입니다. 네, 저도 이육학번으로 서울대 약학과 입학하게 된 김하연입니다. 지금 현재 졸업했잖아. 네, 서연이는. 졸업했습니다. 중앙여고를 졸업했고 이제 졸업 예정. 네, 청원고 졸업 예정입니다. 얘는 일반고. 올해 며칠 전에. 네, 며칠 전에. 네. 그러면 우리 후배들한테 여러분들의 그 3년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조금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부탁해 볼게요. 첫 번째, 선생님이 궁금한 건 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서연이는 어떻게 보냈어요? 네, 저는 우선 1학년, 2학년, 3학년 예비 겨울방학에는 항상 그 내신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3학년 예비 고3 겨울방학에는 수학 위주로 공부를 해서 수능과 내신을 함께 잡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고 또 그 겨울방학에는 수능 공부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아연이는? 저는 이제 저희 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와 교육 과정이 좀 다르고 그리고 한 학기에 약간 주요 과목을 몰아넣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들을 선행하지 않으면 내신을 잘 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바로 이전 방학에 그 다음 학기 주요 과목들을 예습하는 식으로 내신 준비를 했고 3학년이 되는 겨울방학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수학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국어의 경우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국어의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그 다음 탐구, 수학, 영어 순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이 또 궁금할 거 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학교 다닐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저는 가장 아무래도 그래도 내신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단 수시로 대학에 입학하기도 했고 또 이런 내신이 결국에는 수시로 바로 귀결되기 때문에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또 이때는 멘탈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학년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때 들었던 생각이 좀 공부를 즐길 수 있게 되면은 좀 덜 울고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밝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연이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도 내신이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사실 생기부로 대학을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 학종을 쓰기 때문에 이제 생기부를 제 진로랑 연관지어서 거의 다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제 진로에서도 약간 세부적인 틀을 잡아서 내가 이 학과에 지원해서 어떤 진로를 더 나아갈지까지 이제 생기부에 표현함으로써 이 학과에 꼭 들어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생기부를 많이 썼을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상 질문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선생님이 순간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먼저 생기부를 쓰는 요령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다양하게. 어쨌든 생기부가 중요한 거는 맞는 거니까 교과로도 많이 가지만 조금 상위권 애들은 생기부로 많이 가는 것 같아, 학종으로. 그러면서 생기부를 쓰는 요령이 있을까? 저는 생기부 쓰는 요령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저는 매 학기 시작하기 전에 생기부를 어떤 식으로 작성할지 과목별로 뭘 할지를 다 로드맵을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3학년 때는 전부 단백질, 2학년 때는 인수공통 감염병과 면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마를 잡고 그 안에서 탐구 순서를 이어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AI가 요즘 많이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때 AI에만 의존하면은 절대로 질 높은 생기부가 나오지가 않아요. 우선은 실험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별 탐구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스스로의 생각이 드러나고 또 독특함이 돋보여야지만 좀 상위권 대학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로드맵을 작성하고 실험까지 수행을 할 때 그 실험의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실험을 하다 보면
과정에서의 그런 수정이나 과정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시행착오들이 있었어? 네, 많았습니다. 어. 이게 제가 스스로 로드맵을 작성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때 저는 꼭 해결하는 모습을 생기부에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전부 녹여내려고 했고, 대부분은 이제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는 그 전문 서적을 읽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연이는? 저는 이제 생기부는 크게 인성과 활동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활동은 제가 하고 보고서를 내면 쌤들이 이제 써주시지만, 인성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면 열심히 대답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다 그 교과 세특에서 위에 한두 문장씩은 뭐 이 학생은 수업 태도가 바르고 이러면서 이제 이 학생의 인성을 볼 수 있는 거를 써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이나마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약학과를 가긴 했지만 원래 생기부가 의대 생기부였는데, 이제 1학년 때는 여러 관심사에 탐구를 진행을 하고 2학년 때는 그 중에서 신경이라는 분야에 초점을 두고 이제 세부적으로 탐구를 하게 되었고, 2학년 말부터 이제 약이랑 의학을 병행을 하면서 2학년 때 잡았던 신경 주제랑 약을 융합을 하면서 이제 3학년 때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는 주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궁금한 거를 탐구하고 또 실험으로 적극성까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입학 이번에 서울대 둘 다 너무 훌륭한데 깨알 같은 사람 우리 학원은 4명. 근데 입학에서 가장 요번에 입학을 할 수 있음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라고 생각해? 저의 경우에는 우선 너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게 또 서울대이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생기부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면역과 3학년 단백질 관련해서 특히 단백질도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변형 프라이온 질병에 대해서 탐구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그 모습, 또 유기적인 관계들이 잘 드러나는 생기부가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 면역과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연구를 했을 때 그거를 생명에서만 연결한 거는 아니겠네? 화학이나 네. 국어나 네. 또는 수학이나 이렇게 연결을 지었나? 네, 너무 정확한데 우선 저는 미적분에서는 단백질 구조 안정성을 위해서 깁스 에너지를 미분하는 식으로 적용을 했고, 또 화학에서는 단백질 안정성에 기여하는 두 가지 화학식, 시스테인 이황화 결합이랑 니트로신 그런 반응들을 분석하고 산화수 변화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또 거기서도 깁스 에너지의 변화를 또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깁스 에너지라든지 산화수는 화학 2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 화학 2나 아니면 너가 배웠던 심화화학 범위 안에서만 탐구를 했어? 아니면 대학에 있는 논문이나 아니면 조금 SCI 급의 논문들도 활용을 했니? 저는 논문을 보기는 했는데 주된 경우는 모두 제 교육과정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 우선은 제가 또 이 생기부를 가지고 면접을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저의 얼마나 제가 이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지 못할 탐구는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깊게까지 너무 심화적인 경로까지는 많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범위 내에 하는 게 되게 유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 때도 모든 답에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익힐 수 있었으니까 너무 심화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면접에서 또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탐구 주제 설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연이는? 전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약대를 들어가기에 뭔가 내신도 조금 낮고 생기부도 의대 생기부였기 때문에 이제 면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재시문 면접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수학
문제가 수능 수학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3학년 초반부터 이제 서울대는 약대를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거의 시간이 될 때마다 선생님들과 수학 그 제시문 기출을 풀면서 발표 연습을 하고 또 푸는 연습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시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연습했다는 거구나. 네. 그럼 넌 하고 너 면접 방식이 다른가? 면접 방식은 동일하지 않아? 달라요. 아, 너는 뭐였지? 너는 일반 면접. 아니요. 저는 MMI 면접으로 진행을 했어요. MMI 면접은 5개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맞아 맞아. 10분씩 해서 맞아, 들어가는데 인성, 시사, 그리고 자료 해석 이렇게 3가지 요소를 보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생기부까지 해서 4가지 요소를 보고 있어요. 너는? 저는 이제 그 수학 제시문을 나눠주고 이제 A4 용지 한 장, 문제지 여러 장 해가지고 그 A4 용지에 수학 문제를 막 풀어요. 그리고 이제 그 푸는 시간이 45분 주어지고 그 시간이 딱 끝나면 15분 발표. 네 15분 발표인데 이제 교수님들이 앞에 3분 계시고 거기서 과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 과는 칠판에 써가면서 이렇게 막 발표를 하는데 옛날에 근데- 논술 형태를 얘기하는 거네. 근데 그 사실 답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교수님들이 약간 추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걸 잘 받아먹어서 못 푼 문제도 약간 길을 이렇게 트는 게 더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서울대는 면접 방식이 다른 거구나. 네.